집어넣고 안 했던 것을 했어요. 일단 스크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MA가 MA 도스 플러스 KX 이것이 단순 조합 운동의 운동량 정식이고 여기에서 여기를 갖다가 X 더블 도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고 X 이퀄 제로를 때리면 오메가 제로가 얼마냐면은 스퀘어 루트 n k예요. 근데 이제 이놈의 해가 x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혹은 사인 오메가 제로 t.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앰플리튜드를 a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원운동의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메가 제로 t. 그래서 이 원운동의 프로젝션이 정사형이 x 축 위로의 정사형이 해가 되고 y축 위로의 정사형도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의 인무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이것도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a의 사인 오메가 t 이것도 솔루션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 x1 이걸 x2라고 그러면은 x1 더하기 x2도 이것도 솔루션이에요. 이것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제로고 이것도 여기 집어넣으면 제로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것도 집어넣으면 제로겠죠. 뭐 정리하네요. 크리피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는 뭘 이야기했으냐 하면은 우리가 미분방 정식의 해가 유니크하다는 걸로부터 바로 이걸 갖다 복소 평면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걸 xy 평면에서의 x, y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겠지만 이거를 복소수 평면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g4 x 플러스 y로 친구가 한테가 빨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그러면은 e to the i 오메가 t가 이것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오늘 뭐 다른 학생들 기다리는 점치고 그러니까 4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죠. 그러면 e to the i 시타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노하우 이걸 또 이야기 안 하면서도 뭘 배웠었느냐 하면 옛날에 이거의 n승이 그렇죠? 코사인 이놈의 n승이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의 n승이 이게 코사인 n 시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건 뭐 변경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e to the i 시타는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i 사인 시타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변변 더하면 그러면은 오른쪽은 코사인 시타의 2배가 되고 왼쪽은
인원 더하기 인원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코사인 시타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의 인원 더하기 인원이 되겠어요. e to the I 시타 플러스 e to the 마이너스 I 시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한 수학적인 아이덴티티들인데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동을 배우면서 이 아이덴티티를 모르면은 쓸데없이 이제 기력을 많이 낭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어떤 위상자를 자꾸 도입해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문을 열었는데 무슨 주스를 열는 것처럼 되고요. 여러분은 그냥 깨끗하게 빨리 신속해지도록 하세요.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모든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과 사인이 사인은 코사인과 사인은 e to the i이기 때문에 파동은 결국 이 복소수를 복소수에 의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술이 돼요. 그리고 모든 파동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를 쓰지 않으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파동력학의 일부이고, 따라서 양자역학을 복소수를 쓰지 않으면 기술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대해서 한 김에 이걸 갖다가 빼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i의 사인 시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시타는 뭐냐면 2i분의 1을 나눈 후에 e to the i 시타에서 e to the minus i 시타를 빼면 되겠어요.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기억나요? 아이덴티티를? 네. 어떻게 했어요? 진도 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이제 했던 방법을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놈을 갖다가 f 오브 시타라고 하고 f 오브 시타는 뭐를 만족시키느냐면은 이걸 미분을 하면은 f 프라임 시타는 어떻게 되냐면은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을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사인 시타 플러스 i 코사인 시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i로 묶어내면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f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을 f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i 곱하기 f 시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는 f분의 f 프라임 이퀄 i라는 것이 되고요. 예.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d 시타의 로그의 f를 미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접근하면은 로그의 f 오버 f0, 그렇죠? 이퀄 i 시타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0부터 시타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f는 뭐가 되냐면 f0의 e to the i 시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놈을 f는 이렇게 디파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f는 f 오브 제로는 시타콜 제로의 값이 1이에요. 1이니까 f0는 1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f는 원래 이렇게 디파인
디파인 됐는데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2D I 시타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어요. 몇 사람이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간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달아요. 달아요? 술 마시면 술 마셔요? 오케이. 우리 교수님께서는 축제에 참여하세요. 축제 때 참여하세요. 축제 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의 축제인데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음? 한양대 모든 사람들 축제에서 그런가요? 예. 그럼 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교수님도 티를 사세요. 티. 오늘 다들 그런데 술 주중에서 티켓을 팔러 왔던데. 그래요. 3,000원이면 이제 아니. 저는 한 5개 산 다음에. 자, 그래서 지나가다가 나 있으면 붙잡고 그런 뭐 손한다고 그러세요. 예. 오케이. 아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말이에요. 1번. 그 다음에 하는 김에 그냥 아예 코र्스를 딴 걸로 가버릴까? 다른 간식. 쩐다. 이게 말이에요. 이 방정식을 조금 또 색다르게 우리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x 도트를 y라고 정의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어떻게 써지느냐면은 이거를 y의 한분 미분은 x의 지금 두분 미분이죠.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x가 돼요. 그 다음에 x의 도트는 y고 y 도트는 오메가 제로 스퀘어드 x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현명했다면 내가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y를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x 도트를 예를 들어 만약에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를 오메가 만약에 곱해서 했으면 그러면은 이게 양변에 내가 이거 오메가 제로 곱하기 y 돛을 하면은 x 두분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했으면 그러면은 y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디파인을 했으면 어쨌든 나는 그냥 하나의 뭐랄까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x에 관한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x와 y로 쓰니까 다시 쓰면은 x 도트는 오메가 제로 y고 y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x라는 그렇죠? 어째서 그런 거? 그렇게 그냥 정의를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x 도트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y를 오메가 제로분의 x 도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x 하나로 쓰면은 이 방정식은 2개의 미분 방정식이에요. 근데 x와 y 두 개의 변수로 썼더니 이게 뭐가 됐습니까? 이게 1개 미분 방정식이 됐어요. 그럼 저 x 도트가 오메가 제로 곱하기 y잖아요. 그러면 y 도트는 y 도트는 오메가 제로분의 1 곱하기 x. 뭐 whatever it is 하여튼 간에 이거하고 이 두 개의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하고는 완전히 동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두 개 있으면 다시 해봐요. 여기서 뭐예요? y의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곱하기 x 도트가 되잖아요. 그럼 x 제로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의 x 도트는 그냥 오메가 제로 y 도트가 되는 거죠. y가 되는 거죠. right? 혹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y 더블 도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y는 0을 만족시키고 또 한편 x를 두 번 미분하면 x의 더블 도트 그걸 오메가 제로 곱하기 y 도트가 되죠. y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서 이것은 다시 오메가 제로 제곱의 x가 돼서 역시 x도 똑같은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뭘 얻느냐면 이게 어떤 x 도트는 뭐고 y 도트는 뭐 이렇게 되면 오른쪽은 뭐냐면 데리버티브가 없는 그래서 방정식이니까 이 오른쪽을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벡터 필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xi의 미분이 fi의 x1, xn 이렇게 n개 변수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모든 i에 대해서 x, y, z 뭐 이런 것들 주고 있다고 했을 때에 이 x, i들의 도트를 기술하는 어떤 펑션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 펑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이런 x 도트는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벡터 표시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벡터 필드라고 해요. 벡터 필드. 그리고 이 x와 y 스페이스를 xy 스페이스, y는 x 도트로 이제 디파인했을 때 이 xy 스페이스를 뭐라고 하냐면 위상 공간이라고 해요. 위상 공간, 이 미분 방정식의 위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이거를 이 위상 공간에서 이 미분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면은 x 도 y 도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어떤 그 x, y가 어떤 이런 곡선 위에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면 한 점에서의 접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접선을 의미하는 건데 그 접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술되느냐 하면은 지금 x 도트 y 도트가 뭐로 이 특별한 경우에는 뭘로 기술되느냐면 오메가 제로 곱하기 y 콤마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기술된다는 거거든요. x 도트 y 도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x, y가 그래서 이 y하고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x와 y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한 점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것이 xy라고 하는 이제 위치 벡터라고 그러면은 y, 마이너스 x는 뭡니까 이게? 사실 이 위치 벡터를 90도 회전한 거예요. 기억이 나요? 네? 예를 들어서
벡터 A를 A, B를 90도 회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B. 90도 회전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는 같은. 잠깐만. Y A 플러스 IB를에다가 다시 I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B 플러스 IA니까 마이너스 B A예요. 예. Right. 그러니까 y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 갖다가 사실은 그러니까 b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회전하는 셈이 되겠군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x 요점에서의 이 접선의 반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평행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곡선의 접선이 뭐냐면은 여기에 수직하다 이러려고 하면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점에서나 뭐 이런 요즘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뭐 오메가 제로 곱하기 이놈의 xy의 절대값 크기를 곱한 그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벡터 필드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되게 재미있어요. 이 만약에 댐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댐핑이 있으면 우리는 mx 더블 도 플러스 bx 값 플러스 kx equal 0 그러는데 여기에 저번처럼 이거는 뭐냐면은 x 덕트 플러스 2 오메가 감마의 예를 들어서 x 덧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 x 이퀄 0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y를 갖다가 뭐라고 디파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메가 제로 분의 x 도 오메가 제로 분의 x 도시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x 도트는 오메가 제로 y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y의 y 도트는 y 도트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오메가 제로 분의 1의 x의 더블 도트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는 1 오버 오메가 제로의 어떻게 됩니까? x 더블 도트는 마이너스 2 오메가 감마의 x 도트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x 이렇게 돼요. 근데 x 도트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제로 곱하기 y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데리버티브 항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1 오버 오메가 요거는 쓰면은 오메가 제로 곱하기 x가 되고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냐면은 x 도트는 다시 오메가 제로 y니까 뭐냐면 마이너스 2 오메가 감마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기 위에 거는 어떻게 좋다고? x 프라임이 sorry.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2 오메가 감마 y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것이 됐겠죠. 근데 이 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벡터 필드는 그래서 x, y의 도트, 그러니까 이 벡터를 이제 미분한 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좀 정교하게 써보죠. 지금 x 도트는 오메가 제로 곱하기 y가 되고 y 도트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x 마이너스 2 오메가 감마 곱하기 y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 벡터 필드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은 이걸 갖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에 따라서 돌리는 그런 벡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게 y 도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감마 곱하기 y.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었으면 이거는 뭐냐면 y 도트가 마이너스 2 오메가 감마 y라고 하는 거니까 y는 어떻게 되냐면 e to the 마이너스 2 오메가 감마로 이런 식으로 t로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right? 이렇게 컨트랙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y는 뭐냐 하면은 원래 요놈들 때문에 y는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야 되고 요놈 때문에 또 y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 효과로 인해서 이건 지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안으로 이렇게 스파이럴을 다운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벡터 필드의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안 풀어도 이 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지난번에 우리는 다 풀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교과서의 끝에 보면은 위상 공면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이건 뭐야? 그냥 막대기로 좀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상 공면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좀 했고 위상 공면과 그다음에 벡터 필드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댐핑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를 않습니다. 보존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뭐냐면 2분의 1 mv 제곱 스퀘어 제곱 플러스 이건 뭐야? 2분의 1 kx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하모니 오실레이트의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지금 운동 방정식을 써놓고 mx 더 플러스 bx 도트 플러스 kx를 이거를 써놓고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은 양변에다가 x의 도트를 곱했었어요.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mx 도트 제곱의 미분이었어요. 이놈은 그래서 기억이 납니까? 이놈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그냥 bx 도트의 스퀘어든의 미분이네요. 그냥 뭔가의 미분이 아니에요. 이놈은.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은 x 도 곱하기 kx는 2분의 1 kx 제곱에 이거의 2분이라고요. 끝에 항은. 그래서 이것이 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거 더하기 요거는 뭐냐면 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2라고 우리가 쓰잖아요. 에너지의 미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dDt의 에너지의 미분이 이거 더하기 이것이 요 턴이 아니었으면 0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0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인데 보존 정리죠, 그것은. 근데 요번에는 이놈 때문에 0이 안 되고 bx 도트의 스퀘어드가 됐습니다. 저 댐핑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을 뭐라고 하냐면 댐핑 텀이라고 해요. 그렇죠? 감쇄항 댐핑 텀. 우리말로는 감쇄항. 감쇄항이 있으면 이 감쇄항에 비례하는 만큼의 어떤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내가 강조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펜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텐셜을 가지고 보면은 운동을 갖다가 풀지 않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 kx 제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포텐셜인데 이거 더하기 이거를 했더니 일정한 항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콘스탄트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에너지라고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어떤 임의 x에 있어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놈 더하기 이놈을 하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요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카이네틱 에너지가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놓고서 여기다가 에너지만큼의 어떤 그 줄을 선을 그으면 임의 점에서의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예요? 0이죠. 다시 말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스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스탑할 것이고 여기서는 뭐가 돼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여기서 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에너지를 주면은 이 에너지가 결정하는 만큼의 이 최대 진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E는 2분의 1 kxm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최대 진폭의 공식이에요. xm은 스퀘어 루트 2e 오브 k. 그런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건 굉장히 다른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조그맣게 운동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좀 크게 운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누가 더 빠를까요?
것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주기예요. 근데 단진동의 주기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냐면 오메가 T는 그쵸? 오메가분의 2파이예요. 근데 오메가는 뭐였냐면 스퀘어 루트 이게 뭐였죠?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n분지 k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2파이 스퀘어 루트 이건 뭐 k분의 m이라고. 이 T는 이 에너지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에너지에 관계없이 K와 M에만 관계돼요. K와 M에만 관계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포텐셜이 주어지면 이 역학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데 실제로 포텐셜이 2분의 1 kx 제곱 즉 단진자 이 조화 운동 이걸 조화 운동이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조화 운동의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에요 이게 즉 주기는 주기에 증폭 의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존성이 없다. 굉장히 이상한 문제예요. 어떻게 작게 흔들리는 거하고 크게 흔들리는 거하고 같은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이런 게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2분의 kx 제곱이 아니라 2분의 kx 4승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2분의 1 kx의 4승이에요. 그러면 2분의 1 kx 4승에 대해서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성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책을 가지고서 혹시 수학실 적이 되면은 이 2분의 1 K 포텐셜이 2분의 1 kx 4승에 의해서 주어진 그 어떤 진동자의 주기를 구해보세요. 즉 E가 2분의 1 mv의 스퀘어드 플러스 2분의 1 kx의 4승으로 주어진 이런 것은 이걸 풀 수가 있다고요. x 왜냐하면 v는 x의 도트의 제곱이고 이걸로부터 여러분은 그렇죠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 주기를 k와 m과 e의 함수로 구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주기는 에너지 디펜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 디펜던스를 보여요. 주기가 어떻게 에너지 디펜던스 적분을 다 안 해도 여러분은 루트를 구할 수 있어요. 에너지의 뭐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는지 3분의 1에 비례하는지 에너지의 몇 승에 비례하는지를 구해보세요. 여기서는 몇 승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에너지의 T가 에너지의 0승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는 E의 몇 승에 비례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 숫자가 샤프가 0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분리는 많이 줄였는데 양을 그래도 불구하고 두 학기에 끝내기에는 뭐 역부족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진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하면서 몇 가지 강조를 해봤어요. 내가 리뷰를 안 한 것이 뭐냐면은 댐프트는 했는데 뭘 안 했나요? 이제 뭐 언더댐프, 오버댐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다음에 forced harmonic oscillator. forced harmonic oscillator는 뭐 하는 데 쓴다고 그랬죠? 외부 내려. 외부에서 이렇게 흔드는 건데 그 배워가지고 어디다 쓴다고 그랬죠? 공명을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명 회로가 또 있습니다. 전자기에. 그래서 이 RLC 회로라고 하는 것이 공명 회로라고 했고 그 공명 회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필터링 회로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파장을 잘 통과시키고 다른 파장들은 스프레스 시키는 그런 필터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것이 forced harmonic oscillator를 배우는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하고 또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오메가 감마의 제곱을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봤고요. 또 뭐냐면 이거의 스퀘어루트 또 이거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빼기 2 오메가 감마의 스퀘어루트 이런 세 가지의 진동수가 나타나요.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댐핑이 없었을 때의 기본 프리퀀시예요. 요거는 댐핑이 있을 때의 프리퀀시예요. 진동자의 프리퀀시. 그러면은 이 프리퀀시는 조금 느려져요, 그렇죠? 이걸로 감쇄 때문에 좀 느려집니다. 이거는 forced harmonic oscillator에서의 공명 주파수예요. 이거는 레저넌스. 오메가 R이라고 그럴까요? 레저넌스. 오메가 레저넌스는 이걸로 주어진다. 자, 오늘은 드디어 진도를 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진동을 배웠으면 금방 이걸 갖다가 써서 파동을 배우겠어요. 파동이라는 게 뭐냐? 무슨 뭐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뭔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릇이 있는데 물을 갖다가 좀 채워서 어떻게 돼요? 물을 좀 채우고 나서 여기에 뭔가 돌을 하나 떨어뜨리죠. 그러면 여기 이런 수면에서의 이 파동이 이 전파제 하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 실제로 물이 움직여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놓으면은 이 물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나뭇잎은 이렇게 같이 안 가요. 나뭇잎은 그 위에서 그냥 출렁출렁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맴돌아요. 이렇게. 그걸로 봐가지고 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으면은 나뭇잎도 같이 갈 거예요. 근데 나뭇잎은 안 가고 물만 이렇게 물결만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걸로 봐가지고서 이것은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위아래로 이제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을 하죠, 그렇죠? 나뭇잎을 보면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 진동하는 이 모양 자체가 전달돼 나가는 거지 물 자체가 전달되는 것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동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런 물결파, 수면파, 물결파 이런 거도 왜냐면 제일 잘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킹이라고 그러던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걸 있긴 있어요. 이런 거 플라스틱이나 이제 이런 걸로 쇠로 이런 걸 감아 가지고서 이런 거 봤어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늘릴 수 있게 하는 스프링이 있는 거거든요. 그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부를 한 서너 개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요. 그래갖고 딱 엘리지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이 출렁그림이 왼쪽으로 계속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종파예요. 소위 말하는 이 흔들림의 방향하고 파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일치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종파라고 해요. 롱디튜드널. 종파 혹은 롱디튜드널 이런 것처럼 이 진동은 위아래로 가는데 퍼져나가는 그게 수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방향하고 진동의 방향하고는 수직한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횡파라고 해요. 횡파. 여러분들 지하를 배웠으면 뭐 P파와 S파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을 텐데 지진파에는 횡파와 종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 속도가 다 달라요. Anyway, 그래서 횡파가 있고 종파가 있다. 그래서 목소리,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종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진동 내 목청이 있고 이 목청에 이게 뚫리면 그러면 옆에 있는 공기들을 얘가 치는 거예요. 공기를 치면 얻어맞은 공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그러면은 얘가 그냥 아무것도 진공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고요? 다른 공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공기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얻어맞은 이 진동자에게 목청에게 얻어맞은 공기는 옆에 있는 공기를 치고 자기는 돌아가고요. 여기 얻어맞은 공기는 다시 가다가 옆에 있는 공기를 치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뭐 그냥 가는 것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개 한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시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걸 이제 공기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콜렉티브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운드라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공기 분자들이 보면 굉장히 수억 개, 수십억 개의 어떤 공기 분자들이 이 코어가 나타나게 굉장히 결이 맞게 콜렉티브 모션을 하는 겁니다. 집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콜렉티브 모션을 하는 그것을 파동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여기서 물은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옆에 있는 놈을 치고 원래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끌리는 것은 진동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가는 방향은 이쪽이니까 이건 뭐예요? 롱디튜디널이니까 트랜스버스입니다. 트랜스버스. 이건 뭐예요? 종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쉬운 레벨에서 끝내겠어요. 오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런 데피니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이는 진동이다. 그러니까 혹은 퍼져나가는 진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동이 퍼져나가는 움직이는 진동. 진동의 퍼져나감이 그게 파동이에요. 움직이는 진동. 움직이는 진동. 여러분은 말이에요.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그러면은 함수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fx가 있으면 이놈이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t축에는 이 중심이 지금 현재 x 콜 0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t축에는 어디가 있을 거냐 하면은 이렇게 가 있을 것이고 이 중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뭐예요? 이 속도를 v라고 그러면은 vt라고 하는 위치에 가 있을 거라고요. 졸지마. 그렇죠? 그걸 갖다가 fx를 가지고 구성하면 f에 x-vt 이렇게 기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파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순간에 물결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이렇게 코사인이나 사인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정상적인 파동이에요. 가장 티피컬한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갖다가 한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마루. 혹은 볼에서 볼까지라고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혹은 이걸 노드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마디. 마디에서 마디까지. 근데 마디에서 이것도 마디거든요. 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면 딱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마디에서 마디까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마디에서 마디까지는 단파장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에서 볼까지 혹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근데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건 움직이거든요. 속도 V로 파동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파장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동 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장, 그다음에 T는 뭐야? 진동 주기, 파장, 진동 주기,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질들이에요. 그다음에 진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폭, 앰플리튜드 A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는 sin x라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0점으로 잡으면 sin x처럼 생겼잖아요. 네? sin x는 주기가 얼마냐면 주기가 아니라 이거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이게 sin x라면 2파이예요.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뭘로 하고 싶냐면 람다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적당히 스케일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스케일을 하면 되냐면은 x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람다분의 x에다가 여기다 2파이를 곱하면 x가 람다일 때 2파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요놈의 방정식이 sin 2파이 x 오브 람다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를 썼으면 만약에 이게 속도가 v다. 그럼 이 움직이는 이놈은 뭐냐면 한 순간에 정지한 순간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컷이에요. 시간을 딱 정하고 나서 봤더니 이런데 t 콜 0에서 이런데 그 다음 순간에 이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따라서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고 하면 이놈은 뭐예요? 시각 t초 후에 있어서의 어떤 모양은 x-vt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논리를 어떻게 정리를 시키는지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쓰겠습니다. 람다분의 2파이를 람다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나오니까 람다분의 2파이 이걸 k라고 하는 새로운 같은 기호를 도입을 하겠어요. k는 옛날에 내가 스프링 함수를 k라고 했는데 8을 공부할 동안에 나는 이것은 스프링 함수가 아니라 람다분의 2파이를 k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sin kx가 돼요. 그 다음에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v 이게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라고 쓰고 이걸 갖다가 오메가는 이렇게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k 곱하기 v가 돼요. 그런데 옛날에 오메가는 어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메가는 어떤 그 진동 예를 들어서 내가 x는 0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고정을 해. 여기를 고정을 시키고 나면은 이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에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vt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렇죠? x는 0에서 0.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떨림 운동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그 다음 순간 여기가 있고 그 다음 순간 여기가 있고 그 다음 순간 여기가 있고 내려갔다가 이것이 충분히 또 가면 이게 다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거는 그 다음에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뭐냐면 이게 이렇게 와서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히 이걸로 기술이 되고 요놈의 각진동수가 뭐냐면 오메가인데 그 오메가가 람다와 v랑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는 오메가분의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으냐 하면은 이거는 사인에 2파이 t 오버 이렇게 t 이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은 t가 빅 T만큼 진행하면은
사인은 2파이가 사인 2파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 되느냐면은 이놈의 주기가 그렇죠. 시간적인 주기가 바로 정확히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바로 오메가가 t분의 2파인데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은 람다분의 2파이 v와 같고 또 이것은 kv와 같아요. 그래서 주기분의 1은 뭐냐면 주기분의 1을 갖다가 프리퀀시 혹은 f 혹은 뉴 쓰겠습니다. 그래서 f라고 쓰겠어요. f는 보통 주기분의 1을 갖다가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주기분의 1인데 이건 뭡니까? t분의 1은 2파이분의 오메가예요. 2파이분의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2파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파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 개념을 넣어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k, 람다, v, 속도, 그다음에 t, 오메가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기본적인 관계식들을 갖다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벨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냐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놈과 이놈을 보면은 t분의 2파이가 뭐가 되냐면 kv와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보면 kv와 같고 또 이것은 k는 뭐가 같냐면 람다분의 2파이와 같아요. 람다분의 2파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v는 뭐가 되냐면 t분의 람다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v는 뭐냐면 k분지 오메가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k분지 오메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좀 해석하기가 쉽죠. 이게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define 되는 거냐면은 한 파장을 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속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이 모든 릴레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인 파의 사인과 코사인은 마찬가지예요. 사인의 여러 가지 파동 방정식의 형태가 이것은 람다분의 x 마이너스 t분의 t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것을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이것이 뭐냐면 이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사인의 람다분의 2파이를 k라고 했고 t분의 2파이를 오메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페이즈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이 사인화는 굉장히 재미있는 파동 방정식을 하나의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데 사인과 코사인은 다 똑같아요.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키냐면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해보세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면은 한 번 미분하면은 k가 앞으로 나오고 코사인이 되죠. 한 번 또 미분하면 k가 한 번 더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으로 들어가요.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y를 x로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K의 제곱 곱하기 원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줄지 마. 됐어요? 요거에는 T로 미분을 해보세요. T를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마다 오메가 바깥으로 나오고 사인은 처음에 코사인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다시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T로 미분을 하면은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 곱하기 y.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b를 갖다가 해보면은 dt 제곱 y하고 dx 제곱의 y를 b를 구해보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것은 k 분지 오메가의 제곱의 y예요. 그렇죠? 근데 k 분지 오메가가 뭐냐면은 바로 속도예요. 파의 속도. 그래서 v 스퀘어드 y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걸 이쪽으로 곱합 이제 소리.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곱하면 dt의 스퀘어드 빼기 v 스퀘어드 dx의 스퀘어드 y 이퀄 제로 이런 걸 만족시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동 강정식이라고 합니다. 파동 강정식. 파동 강정식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지고 있는 사람. 어? 왜 미분 미분하냐고요? 한 번 미분하면 여기 보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하면 뭐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좀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를 사실 내일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죠. 두 번 미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앰플리튜드 아니에요, 그렇죠? y라고 하는 것은 앰플리튜드인데 위치를 고정을 하면 이것은 하나의 진동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동자인데 이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은 뭘 거냐 하면은 y의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매스 곱하기 y의 두 번 미분은 뭐 f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뭘 볼 거냐 하면은 이런 종류의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줄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줄의 경우에 대해서 이 줄에다가 뉴턴 역학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유도를 해보면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오른쪽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냐면은 y 도트가 뭐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냐면 결국 y의 x에 관한 두 번 미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T가 왼쪽일 거야. 그 왼쪽일 거. 뭐가 뭐에 비례한다는 거야? 요거는 도트는 t에 관한 두 번 미분이에요. 프라임은 x에 관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f가 뭐에 비례한다는 거냐면은 x의 두 번 미분에
비례하고 그때의 비례 상수가 뭐냐면 파의 속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도는 안 했지만 그 이유는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왜 두 번 미분이 얘가 되냐면은 이게 결국 F는 MA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F는 MA에서 A가 X에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두 번 미분인 거예요. 유도한 거 아니겠네. 네? 유도한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갖다 이 힘이 이렇게 된다는 내가 안 보였잖아요. 이걸 이거는 내가 뭘 본 거냐면은 이 사인파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만족된다는 거죠. 사인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 파동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 뭘 보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줄에 내가 줄을 흔들고 있으면 파동이 있잖아요. 그 파동 운동을 하고 있는 줄에다가 뉴턴 역학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파동 방정식이 생긴다는 것을 보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